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카의 G90 특별 전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G90들은요, 이렇게 다수의 차량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차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 대표 황윤모입니다. 양심카에서 요즘에 굉장히 SUV 차량들을 많이 엄선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카 고객님이 기존 고객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단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다져진 고객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독자가 많아지면서 SUV라고 하는 국내에서의 정말 대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SUV 느낌들을 많이 낼 수 있는 차량을 찾으시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양심카의 구독자님을 또 위한 차량으로 또 한번 준비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을 일컬어질 것 같으면 사실 이 벤츠의 차량이 지바겐이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G클래스 차량이라고 하는 있는데 이 차량은 그 외형과 그리고 그 쓰임새에 맞게끔 나온 한국의 지바겐이라고 불려있는 바로 모하비 차량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모하비 차량이 지바겐보다 나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될 텐데요. 옵션들과 편의 기능의 부분에서는 이 벤츠 차량의 2억 원이 넘는 지바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충분한 토크감과 견인 능력들, 그리고 험로 주행 주파 능력들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하비를 끄시는 분들, 모하비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단단한 차체 프레임의 강성들과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성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산 세단에 더불어서 이 한국의 지바겐으로 불리는 이 SUV의 자존심, 이 기아의 모하비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기아에서도 프리미엄급으로 가는 SUV의 라인이다 보니까 이 모하비의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차량은요, 더 마스터즈라고 하는 차량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옵션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6인승에 그리고 뒷좌석에 있는 옵션들까지 좀 충분히 보실만 하니까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들을 확실하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원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한국의 지바겐 모하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외관부터 설명시키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더 마스터즈라고 불리는 이 차량, 더 뉴 모하비 더 마스터 차량입니다. 자, 한국의 지바겐이라고 불리는 모양인 만큼 각져진 모습들 그리고 반짝반짝한 크롬과 반감 크롬들이 많이 쓰여진 차량이 될 텐데요. 자, 4륜구동의 차량 번호는 1623입니다. 2019년 10월 등록 2020년형의 모델로서 5만 킬로밖에 안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키로수를 주행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완전 무사고입니다. 외관 색상은 블랙과 실내도 블랙으로 되어 있지만 안쪽에 있는 가죽들의 질이라든지 그리고 이 차량이 등급이 높은 마스터즈 등급이기 때문에 신차가가 5,400 정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이 차량은 SUV 라인 중에 또 프리미엄 라인으로 속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 옵션이 들어가는데요. 블랙 래쉬콘 팩이라고 하는 15개의 스피커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후석의 치침 모드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까지 즐길 수 있는 차량으로서 이 내용이 95만원어치 옵션이 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SUV가 썬루프가 없으면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썬루프 40만원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6인승의 옵션이 들어가는데요. 6인승은 두 가지의 트림으로 나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운데 시트를 없애고 3열까지 만들어낸 6인 시트 혹은 6인승이지만 뒷좌석에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 될 텐데 이번 차량은 그 통풍 시트까지 들어간 90만원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가져왔기 때문에 신차 가격이 5,400 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 좋은 차량으로 가져왔다는 말씀 드리면서 진짜 조선의 지바겐이라고 불리는 이번 차량 프레임 바디 차량으로 모하비를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은 이 조선의 지바겐 바로 모하비 차량입니다. 정말 크죠? 엄청 큽니다. 그리고 차체의 높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모하비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라인들과 더 다른 느낌으로서 뭔가 이 험로 주파에 굉장히 특화된 모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차량은 또 이 군에서 쓰일 만큼의 충분한 출력들과 엔진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하비 하면 떠올리시는 것들이 정말 튼튼한 차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텐데요. 이번 차량은 또 옵션들까지 더해놓은 마스터즈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 레이더 센서와 그리고 앞쪽에 전방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는 어라운드 카메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앞에 그릴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건공 가미처럼 들어가 있는 짝짝짝 들어가 있는 이런 그릿들이 앞쪽에 있는 그릴들로 형성이 되면서 라이트까지 형태를 들어갑니다. 쿼드의 램프를 형성하고 있는 LED 라이트는 정말 밝은 휘도와 그리고 점등을 가지고 있고요. 턴 시그널의 형태로서 핸들을 돌리게 되면 보여질 수 있는 코너링 라이트까지 아래쪽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안개 등의 역할들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 부분에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하비의 특징상 앞쪽에는 굉장히 깎아지른탄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쪽에도 약간 박스형의 형태로서 이 트렁크 보닛을 연car을 하고 있는데 내 몸을 튼튼하게 지켜줄 것 같은 모양새, 이
튼튼한 만듦새들까지 이 차량에서의 특징들 그리고 장점으로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엄 라인이기 때문에 휀다 이런 부분들도 그냥 이 검정색의 플라스틱 가니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똑같은 도장면으로 해놔서 정말 프리미엄 라인들을 볼 수가 있고요. 휠이라든지 그리고 사이드 스태프, 그 다음에 안쪽에 타실 수 있는 공간들의 여력들,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에 들어가는 방광 크롬들, 하지만 조금 더 무게가 있게끔 해놓은 이런 가운데 있는 B필러라든지 위쪽에 있는 라이너들까지는 전부 다 같은 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하비가 정말 멀리서 봤을 때도 육중한 몸매를 가지고 있고 정말 멧돼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이나 안쪽에서의 옵션들을 보시게 되면 이 차량도 그냥 무조건 SUV가 아니구나, 정말 험로주파만 만들게 넣은 그런 SUV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시게 되겠고요. 4륜구동 AWD와 그 다음에 V6 6기통의 디젤 엔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후면 디퓨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뒤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네 발이 양옆으로 뚫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보시기에도 굉장히 멋스러운 디자인의 이런 디퓨저 라인입니다. 요즘에는 차량들이 전부 다 디퓨저가 없어지면서 바닥으로 향하기 때문에 뒤에 모습들이 완전히 뭉툭해지는데 이번 차량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멋들어진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굉장히 깎아지는 듯한 형태의 박스형의 디자인이다 보니까 유리들도 면적이 굉장히 넓게 뚫려져 있습니다. 당연스럽게 전동 트렁크이기 때문에 누르시게 되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크롬 안쪽에 물건들을 실으실 때 아래쪽에 크롬으로 들어가 있었던 부분들이 약간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차량이 좀 실내에 신경 쓸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6인승이다 보니까 안쪽에 타시게 되면 이런 것들 해놓으신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2열에 있는 3열에 있는 시트까지 전부 다 2인승으로 쓰시기 때문에 2열 타시거나 3열 타시거나 하셨을 때 가운데 앉으시는 불편함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로로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니시는데도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위쪽과 더불어서 트렁크 위쪽까지 전부 다 이런 퀼팅으로 마감되어 있는 이런 소재들로 좀 사제 작업을 해놓으셨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했다는 게 보이시고요. 자, 전동 트렁크도 굉장히 큼지막한 형태로서 되어 있고 문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유압식의 트렁크까지 굉장히 안전하게 닫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트렁크 라이너들 전체적인 쉐입들이 정말 박스형의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차체이기 때문에 누군가 봐서도 진짜 튼튼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실 만한 차량으로 모하비 차량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옵션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풀옵션의 차량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안쪽으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라인들은 다르죠. 워크인 시트가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고 안쪽에 있는 도어 쪽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리어루드를 안쪽에다가 발라놨기 때문에 세단 못지않은 실내 트림의 고급성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렉시콘이라든지 그리고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렉시콘 사운드가 스피커 옵션으로 들어가면서 15개의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지금 도어 쪽에만 해도 벌써 3개가 들어가고요. 곳곳에 실내 곳곳에 들어가 있는 스피커들 때문인지 정말 보시기도 좋은 부분들이 안쪽에 렉시콘으로 들어가 있고요. 액티브 사운드라고 하는 디자인적인 요소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 타시게 되면 운전하실 때 RPM 게이지를 통한 조금 더 우렁찬 엔진 소리도 들어보실 수 있게끔 들어가고요. 안쪽에도 이런 데도 전부 다 깨끗하고 나파 가죽 소재로서 되어 있고요. 실내 소재들도 퀼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역시나 약간의 주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얇게 되어 있고 나파 가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파이핑 라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두텁게 쌓여져 있는 라인들이 들어가 있고 헤드 쿠션까지 굉장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앉았을 때 그냥 편안함을 느끼시라는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진 시트라는 거를 대번 느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는요 또 차선 유지 기능들, 미끄럼 방지 혹은 TCS, 계기판 밝기, 전동 트렁크 버튼, 주유 버튼, 자동 파킹 브레이크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웬만하면 다 켜놓으실 거니까 손이 대실 일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안쪽에 타시게 되면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의 시트, 텔레스코픽이 들어가기 때문에 틸팅이라든지 앞쪽으로 뺐다가 넣었다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전동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발판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타고 오르시고 내리시고 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한번 타보도록 하면요. 자, 워크인 시트도 문을 닫게 되면 쫙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쪽에 타시면 키의 관리도 아주 잘하셨는지 키도 2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키도 2개가 다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는 이렇게 카본으로 까놓은 형태의 이런 리모컨 키까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막 코팅까지 해놨습니다. 저희도 양심카에서 이 모하비 유리막 코팅까지 해놨냐라고 하시겠지만 진짜 해놨거든요. 그래서 유리막 코팅까지 해놨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시동을 걸기 전에 안쪽에 있는 이 소재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들을 많이 쓰기도 했고요. 제가 지바겐과 계속 비교를 해드리면 꺼졌네요. 이거는 라이트 키면 나오니까 확인시켜 드리고요. 이런 손잡이라든지 타시고 내릴 때의 편리한 구성들이 이 앞열과 2열에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또 SUV라는 부분들은 좀 이 DNA는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안쪽에 타서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의 5만 킬로대 차량입니다. 이 계기판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본 차량이지 않습니까? 이 차량은 이 기아 K9에서 보실 수 있는 디지털 클러스터 계기판 TFT 방식으로 들어가는 12.3인치의 굉장히 디지털 클러스터 계기판이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키로수는 이 57,000km 주행을 했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화면이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이 화면도 이거는 15인치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굉장히 큰 화면이 내장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첨화가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치 G90에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들을 보는 듯 합니다. 시동을 끄시게 되면 모하비라고 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게끔 나 모하비 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계속 느끼시게 되고요. 자, 시동 한번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처럼 이 5세대의 내비게이션이 아시다시피 되어 있고요. 이 화면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네네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사용하고 있다고 뜨네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영역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국산이 좋은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이 안전벨트를 맸다 안 맸다라고 하는 표시들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후열에 있는 안전벨트에 매는 습관들을 기르시게 되면 이런 것들까지 불도 다 끄실 수가 있겠습니다. 패신저 에어백은 아무도 앉지 않았기 때문에 감암 센서에 인식이 되지 않아서 꺼져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렇게 무드 조명 들까지 은은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이 마스터즈 등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핸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7,000km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핸들에 있는 이 큼지막한 버튼들,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는 이제 차량이 좀 저속에서도 차선을 운행하면서 그리고 차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세대가 변경되어 있는 이 다음 세대의 모하비들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시게 되면 방광 크롬 형태의 버튼들 굉장히 많이 보던 형태인데 이게 바로 K9에 들어가는 소재와 거의 비슷하다, 흡사하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 안쪽에 비닐인데 이건 아직 안 떼셨나 봅니다. 이 비닐을 떼셔야 되는데 아직 안 떼신 것 같고요. 내려가시게 되면 공조장치들 들어가죠. 공기 정화진 장치가 들어가면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레버들도 굉장히 멋들어지게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비행기 조종석에 앉는 것 같은 느낌들이 이 차량에서는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내려가시게 되면 무선 충전 패드까지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 휴대폰이 폴드 4인데 들어가도 아주 큼지막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여유가 있는 공간들이 나타나고요. 치방식이다라는 것들이 불이 들어오면서 휴대폰 충전과 휴대폰을 연결할 수 있는 USB 선들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닫으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고요. 언제든지 시동을 끄시고 내리게 되면 차량 안에 휴대폰이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들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풍 시트 6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말씀드리겠고 꺼보도록 하고요. 후진 넣게 되면 어라운드 뷰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앞에 전방 카메라까지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다가 이 큰 차량을 거동하시는데 불편하진 않고요. 일단 모하비 차량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약간 지도를 켜보도록 할게요. 운전하시다가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훨씬 더 먼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 차량은 계기판이 오히려 더 멀고요. 내비게이션 화면들이 더욱더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다가 화면 보는 게 그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심지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다 있기 때문에 목적지 설정하시는데 가는 게 불편함은 없지만, 하지만 이 차량의 내비게이션 화면에 있는 이런 가까운 거리 정도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뭐 밝기라든지 조절 이런 것들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5세대 내비게이션답게 다양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드들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대편에 통풍 시트 6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가 되죠.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터레인 모드를 누르시게 되면 스노우, 머드, 샌드라고 하는 다양한 3가지의 모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절하시면서 내 이 주행 능력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총 6가지의 드라이브와 터레인 모드를 통해서 이 모하비의 특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운전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4륜기어로 저단의 4륜기어로 쓸 수 있고 오토홀드라든지 핸들 6가지 쓸 수 있는 거를 보시면은 이런 것만 해도 SUV라는 게 특징으로 다 드러나고요. 반대편 시트는 운전상만큼은 절대 아닌 깨끗한 상태를 나파가지고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하비라고 하는 마크도 이렇게 박혀 있고요. 위로 보시게 되면 썬루프도 뚫려져 있죠. 제가 이 차량을 처음 소개시켜 드린 만큼이나 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전달해 드리는 게 맞아서 이렇게 안쪽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깊습니다. 한
이렇게 주먹 쥐고 넣으면 팔의 한 반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ml의 생수는 거뜬하게 한 6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이 생긴 이런 가운데 센터 콘솔도 넉넉하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차량은 또 6인승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팰리세이드와 거의 비슷한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의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는 가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뒤로 가도 이런 포인트들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멋진 거는 모하비는 진짜 멋지게 들어가 있긴 하네요. 자, 안쪽에 한번 타보도록 할 텐데 뒷좌석에 있는 공간들도 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6인승이기 때문에 이 뒷 2열, 3열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편하게 가실 수 있고 어깨 죽지인 이런 버튼들을 통해서 쉽게 접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반자동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시켜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뒤로 눕히고 2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자, 2열 설명시켜드리기 전에 이 차량은 뒤에도 스피커가 또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15개가 들어가 있다는 게 진짜 체감이 될 정도로 이 뒤에 도어에서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서는 이 뒷좌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차는 제가 또 오랜만에 봅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는 옵션으로서 이 차량이 마스터 등급의 6인승의 최고 풀옵션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게 되고요. 발판을 밟고 올라가는 공간들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불편함들은 전혀 없으실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실 때 여기 있는 이 손잡이를 타고 다니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게 계속해서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2열에 타시게 되면 이 모하비가 위쪽 천장으로 이런 공주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6인승이기 때문에 이 공기의 배열들을 조금 더 원활하기 위해서 천장에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말씀 못 드렸는데 천장에 있는 에어 벤트들 다 들어가 있고요. 닫으시면 그냥 이렇게 닫으시면 바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닫았다가 하실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위치적인 부분들은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려가시게 되면 6인승의 또 특징이 여기서 보입니다. 뭐 220V의 인버터가 들어가는 것들도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용도로 쓰실 수 있는 220V 쓰실 수 있고 휴대폰 충전하실 때 좀 빠른 급속 충전들까지 뒤에서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USB 타입으로 해놨고요. 자, 2열에도 지금처럼 바람 세기 조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도 조절들 하실 수 있는 레버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들어가 있고 온오프 버튼들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6인승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5인승이면 이 가운데 있는 센터 암레스트가 따로 붙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컵홀더의 위치가 여기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6인승이기 때문에 가운데 약간의 이런 팔걸이들을 덜어서 이 카니발의 편안함들을 좀 취하면서 그리고 컵홀더를 앞쪽으로 빠지게 되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몰딩들 쌓아놓는 크롬 라인들까지 이 차량의 고급이다라는 거를 6인승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2열 시트는 굉장히 공간들이 넓게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양옆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간에 대한 짐들 구성들까지 놓으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턱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플랫하게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다용도의 목적의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SUV를 타시는 분들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차박 같은 걸 하시는 거 중요하거든요. 이 차량은 차박 같은 것도 많이 하시니까요. 뒤에 이렇게 쌓아놓은 부분들이 이 차량이 큰 장점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열까지 마련되어 있는 6인승이다 보니까 사실 이 4인승의 용도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면서 정말 때에 따라 맞춰가지고 6인승으로 쓰실 수 있는 다재다능한 그런 모습들까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 더 마스터즈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옵션들도 풍부하고 조선의 지바겐으로 불리는 만큼이나 이 충분히 좋은 출력들과 그리고 멋들어진 외관과 실내 옵션들, 실내 상태들 이런 것들이 이 차량의 큰 장점이 될 것 같으니까 정말 패밀리카 용도로서는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차량은 한국의 지바겐 모하비라고 불리는 차량입니다. 이 모하비는 사실 저희들도 이 더 뉴 모하비라고 하는 18년식의 차량들을 많이들 팔았었습니다. 요즘에는 모하비 차량을 많이 못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양심카에서 직접 준비한 매물로서 더 마스터즈 모하비를 가져왔습니다. 세대가 변형되면서 UI라든지 내비게이션에 있는 화면들 그리고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벌써 계기판에서 12.3인치가 들어가는 옵션으로 채용이 되어 있고요. 신차가는 당연히 5천만 원이 훌쩍 넘는 이런 SUV를 특징을 닮게 뒷좌석에 있는 통풍 시트까지 옵션으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저는 GV80이나 이런 차들 빼고 뒷좌석에 있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SUV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그만큼이나 이 차량이 기아에서 가지고 있는 이 등급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아에서의 이 포지션들 이런 것들이 이 차량에서의 가장 프리미엄한 느낌들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는 SUV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끌고 다니실 겁니다. 도심에서 운전하시든 그리고 뭐 비포장도로를 가시든 다양한 체험들을
운전을 하시든 여러 가지 다용도의 목적으로 쓰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의 공간들이 넓게 이용하실 수 있는 6인승으로서 그리고 프리미엄 SUV 라인으로서의 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차량 그리고 이 프레임 바디의 탄탄함들 이런 것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량의 판매가를 말씀드렸대요. 양심카에서의 이번 차량의 판매가는 5만 킬로 주행한 차량으로서 4,2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4,2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할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특히나 양심카에서 또 오랜만에 준비한 모어비니만큼이나 옵션들 완전 꽉꽉 채워놨으니까요. 더욱더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인사드리고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량의 내용들 좋으셨다면 양심카의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이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간과 동시에 이 영상이 새로 올라오는 부분들 매일 하루씩 올라가는 부분들까지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게끔 됩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 대표 황민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